여러분 안녕하세요, 롱작입니다.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지금 시장은 어렵습니다. 이제는 사실 저도 좀 어려움을 느껴요. 왜냐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뭔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. 지난 5년과의 시장과 비교하는 건 이미 말이 안 되고요. 중간에 쉬어갔던 2018년, 2019년 그때와도 확연히 다릅니다.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08년도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시장이 아니라 제가 달랐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시장의 체감은 다르거든요. 투자한 것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도 다르니까. 그런데 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딱 한국이 올스탑 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 정지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. 제가 체감하기에 그때 한 반년 정도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대혼동기였거든요. 2010년도까지. 그리고 나서 2010년 넘어서 11년도, 12년도 이때가 진짜 체감적으로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. 08년도에 지금 일동 차렷 아무것도 하지 마?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. 08년도는 확실히 미국이 망한다는 대외적인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랑 똑같아요.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고 IMF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, 사실. IMF 때는 어렵기 때문에.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. 뭔가 핵전쟁이나 전쟁 같은 게 탁 터져서 올스탑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시장이 스탑되어 있는 느낌이 많아요.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세요?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저희가 메르스 사스가 있었잖아요. 막 돼지열병도 있었고 해서 넘어가겠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가 올스탑 돼 있던 그런 상태.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또 우리가 찾아봤던 전례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한테 결국 스탑을 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변동성을 즐기면서 운이 따라준 분 정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 5년, 6년 동안에 정말 많은 규제, 대출 중지, 그리고 세금 강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집을 옮기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이나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을 하는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상가나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최근에 여쭤보면 6%, 7%대의 금리를 빌려 썼다고 하시거든요.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굉장히 비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서울에서 순수 수익률이 5%가 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은 대출을 일정 이상 끼시면은 수익이 안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세금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투자한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.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경매 시장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. 더 싼 가격,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경매 대출, 경락잔금 대출이란 개념 자체가 많이 약해졌거든요. 일반 대출이랑 비슷해져서 전 거주 상품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 경매 시장도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안 좋아요. 그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걸 왜 대놓고 얘기를 하느냐? 저는 시장 적극 참여자니까요.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오버슈팅을 했고 지금 직원분들이랑 같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직원 한 분께는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시장이 제가 예측한 바대로 가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대표님 그 얘기 100번도 더 했다고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더 조심하게 되고 저도 내심 제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쭉 지켜보고 계세요.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저도 참 걱정이 되지만 이거는 제 채널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제 채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기가 어려워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슈퍼카를 타고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한국에 막 손에 꼽히는 부자는 아니시란 말이에요. 엄청난 대단한 분들은 맞지만 생각해보면 한국엔 부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철옹성, 그러니까 대대손손 내려오는 어떤 제국, 그리고 어떤 분이 특정 영역에서
지금 인터넷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쏠림 현상은 심해져 왔거든요. 한 분한테 돈이 몰빵이 된단 말이에요. 그분의 제국을 직접적으로 본 경험은 없진 않아요. 근데 많지도 않습니다. 근데 그 밑에 적절히 일반인의 생활, 직장인의 생활, 그 어떤 페달?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그 페달을 벗어나서 소파에 앉아 계신 어느 정도의 부자분들은 운이 좋게 상당히 많이 만나봤고 지금도 투자를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. 의사 원장님도 계시고 변호사님, 회계사님 다 계세요. 수입이 높으시겠죠. 이분들이 투자를 쭉 해왔거나 아니면 투자로 성공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투자로 성공한 사례 같다 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제 채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를 떠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 정도로 자산을 가지고 경제적 어느 정도 자유 여러분. 제 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, 저는. 막 부자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비싼 술, 비싼 호텔, 비싼 해외여행 다니면서 슈퍼카 몰고 원하는 집에 마음대로 사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예요. 그거 말고 최소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. 퇴사 학교 교장이라고. 그러니까 전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올라갈 때 딱 들어가서 올라간 거 먹고 내려가기 전에 딱 빠져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. 심지어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시는 분들도 없어요. 없고요. 제 주변에 거의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. 놀라운 거는 이 자산 시장이 선택을 어느 정도만 괜찮게 하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 쭉 같이 하기만 해도 일반인보단 더 나은 성과를 낳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시장이 어렵죠. 여러분 주식시장 보세요. 지금 2200이 붕괴가 됐거든요.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이 기회가 없을까요? 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못 맞추겠어요. 지금은 푸틴의 한마디, 바이든의 한마디, 파월의 한마디가 시장을 완전히 요동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어떤 기업의 가치,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알아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기업이 좋다? 돈을 잘 번다? 근데 시장이 지금 이상하다? 그러면 사놓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안에 여러분, 그게 돈을 벌게 될 거라는 확정이나 확신은 없어요.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이 하기 싫으면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. 부동산 시장에 수급이 안 맞고 앞으로 공급이 어렵다? 그러면 집값은 다시 올라갈 거고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이 될 거다. 이게 믿음이 있으면 전 베팅을 하고 기다려요. 단 지금은 대출 이자와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이게 어떤 타이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. 저도 생각은 있고 예측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.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대형 유튜브 채널이나 전문가분들도 시장 전망보다는 대외 경제 아니면은 다른 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부자가 되는 방법,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, 저축하는 방법, 아니면 심리적인 변화, 아니면 결혼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요새 하고 계실 건데 그게 원래 이쪽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분위기 전환, 그러니까 공기 전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물론 왜냐면 영상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에 하시지만 저는 관심사가 이거예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. 그러기 위해선 월급만으로 안 된다는 건데 저는 뭐 때때에 따라 맞겠죠. 지금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월급만 열심히 모으는 게 맞다.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경험상 그게 계속 맞을 리는 없고요.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타이밍을 잡아낼 리가 없어요. 왜냐면 저는 08년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. 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고 느낀 게 10년이 걸렸어요, 여러분. 말 그대로 10년이 걸렸습니다. 08, 09부터 쭉 와서 2018년 정도 되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이거 시장이 장난이 아니구나. 정말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가 정말 심하구나. 그리고 차라리 후회를 했죠. 08년도부터 18년도까지 부동산이 정말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내가 투자한 영역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절망한 상태에서 버티기만 하고 그냥
반강제적 시장의 유지, 체류돼 있었던 게 후회가 됐고 내가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투자를 해왔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겠다라는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. 요즘은 예민해 하셔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금리 얘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그런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시장이 이 정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의외인 영역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특이하지 않아요?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서울 거래량이 667건이 나왔어요. 그런데 신고가 건수가 20% 정도가 넘습니다. 한 150여 건이요. 제가 마지막 셌을 때가 155건이었나? 이 정도였거든요. 667건 중에서 155건이 신고가예요. 올라간 가격이 아니라 신고가예요. 근데 그 안에 정말 별의별 계약이 다 있거든요. 엄청 낮게 된 거.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별로 급한 매물, 되게 급한 매물이 조금 큰 단지는 꼭 있어요, 이제.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에만 나가면 아주 손쉽게 굉장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수급에서 매도자들의 기가 꺾인 상태예요. 그리고 공포심에 던지는 분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고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래가 없다, 무슨 여건이 어떻다 이래도 매수인 우위가 맞는데 매수인 우위 시장도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게 사람들이 살 마음이 없고 그리고 사고 싶은 분들도 여건이 안 돼요. 내 집이 팔려야 사는 건데 팔리지도 않고 대출도 마음껏 나오지가 않고 여건이 안 돼요. 뭐 가격을 말씀하시면 전 더 할 말은 없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침체돼 있고 어렵다. 뭔가 타이밍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. 하지만 참고로 타이밍 같은 것 저 말씀 다 드리는데 요새는 더 조심할 뿐이에요, 여러분.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더 조심할 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건을 말씀드렸고 이런 시장을 잘 버텨내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늘 나왔었다. 그리고 그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제 채널의 취지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.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힘든 분들은 저랑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산시장이 완전 끝난 건지 이대로 미끄러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이 있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 있게 내가 뭔가 투자를 한 원칙이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. 예전에 제가 버텼던 10년처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또 제 의견이 있지만 더 조심하게 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응원을 드리는 말씀 정도로 맺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